양파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식재료지만 실제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먹거나 아무렇게나 조리하는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경우 위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양파를 잘못 섭취하면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불편한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식재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며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파를 자른 후에는 바로 요리하지 말고 잠시 공기 중에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제대로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양파가 지닌 약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은 그냥 버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속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은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잘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국이나 밥에 넣어 드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양파를 물에 삶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 영양적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볶는 방법이 훨씬 낫고 특히 들기름을 활용하면 케르세틴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들기름은 자체적으로도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 양파와 함께 쓰면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색깔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보라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노란색 양파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케르세틴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흰색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 성분이 많아 당뇨를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색이 가진 특징을 알고 선택한다면 단순한 식재료가 훨씬 더 강력한 건강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먹는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중 점심 식사 전이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녁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양파를 드시는 것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위에 부담이 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들기름과 함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고기와 함께 구울 경우에는 고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성분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소 식사 때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몸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양파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와 함께 먹을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파도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파에 포함된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신장 투석을 받은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 속 일부 성분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양파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혈과 관련된 위험을 미리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평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잘 알고 섭취하면 놀라운 건강 효과를 볼 수 있고 반대로 무심하게 먹으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히 반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꼭 맞는 양파 활용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황금 조리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껍질을 벗기고 바로 버리지만 잘 씻은 뒤 그늘에서 말려 가루로 만든 양파 껍질은 밥에 뿌리거나 국에 넣어 먹기만 해도 항산화 작용을 도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란색 양파 껍질은 케르세틴 함량이 매우 높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양파를 자른 후 들기름에 볶는 방법입니다. 자르자마자 조리하면 효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도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들기름에 천천히 볶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몸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 양파 속 유익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볶을 때는 너무 센 불이 아니라 중약불에서 타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파 볶음은 식사 때 한두 숟가락만 곁들여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파차를 끓이는 방법입니다. 양파 한 개를 껍질째 얇게 썰고 생강과 함께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여기에 꿀을 소량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위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꾸준히 마시면 혈압 조절이나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자극이 커서 속 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고 위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열 조리를 통해 알리신의 날카로운 성질을 누그러뜨려야 보다 안전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양파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양파에도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분이 있어 약의 효과가 겹치면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이 잘 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수술을 앞둔 사람 역시 최소한 2주 전에는 양파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 지혈 기전이 약해져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양파에 포함된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나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 조언을 바탕으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체내 내분비계를 자극할 수 있는 작용을 염두에 둔 예방적 접근입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양파에도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체내 칼륨이 축적되어 근육마비나 심장 리듬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조리 형태를 고려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양파는 활용법만 잘 알아도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진행 중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질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 그리고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성껏 조리하고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양파를 오랫동안 섭취해온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위나 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공복 섭취, 과도한 양, 생양파 중심 식단,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과의 조합 등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섭취법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작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건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양파는 독특한 냄새와 매운맛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꺼려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자연이 준 강력한 보호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양파를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며 강력한 살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매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생성되기도 전에 조리하거나 물에 씻어내면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양파를 자른 후 잠시 기다렸다가 조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리신은 몸속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심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혈압 변화가 잦아지거나 혈액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시기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어 출혈이 쉽게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건강상 이점이 배가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유해 물질 중 하나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고온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양파의 알리신은 이 물질의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굽기 전에 양파를 먼저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 익히거나 양파즙에 고기를 재워두었다가 요리하는 방식은 발암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고기의 맛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색깔에 따라 양파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라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나 대장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에 발생하는 악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보라색 껍질까지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단, 보라색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보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 양파는 케르세틴 함량이 높아 심장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흰색 양파는 단맛이 강하고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당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작용을 보조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흰 양파를 볶아서 반찬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양파는 섭취 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먹으면 알리신이 혈관을 넓히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조절에 큰 효과를 냅니다. 저녁 식사 전에 먹는 것도 괜찮지만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공복인 아침이나 밤늦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강한 성분이 들어오면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는 궁합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몸에 좋은 지방산이 알리신의 흡수를 도와 혈관 청소 역할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혈관 안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반면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양파의 강한 산성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위에서 충돌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트림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함께 양파를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양파의 유익 성분인 알리신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양파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 효능을 거의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양파를 먹었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커피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음식 간의 상호작용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를 꿀과 함께 먹는 방식도 일부에서는 인기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꿀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양파와 결합했을 때 특정 체질에서는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눈 건강이 약해진 상태라면 양파꿀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시력 저하나 황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소량을 맛보는 정도는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방법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조리법이나 궁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소 식습관과 생활 환경에 따라 양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거나 외식이 잦은 경우 양파는 체내 염증 수치를 줄이고 혈관 속 노폐물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장이 약해졌거나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면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휘발 성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 형태를 조절해야 합니다. 익혀서 먹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해 자극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양파의 좋은 점만 알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양파는 소화 흡수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평소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생양파를 먹지 말아야 하며 양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양파 속 푸른 싹이 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고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저장 중 산화가 진행되며 생긴 것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기능을 위해 양파를 섭취한다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껍질 가루는 미리 만들어 보관해 두고 국을 끓일 때 조금씩 넣거나 밥을 지을 때 섞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후 바로 말리지 말고 햇빛보다는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천천히 말리는 것이 성분 보존에 효과적입니다. 너무 습한 곳에서 말리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볶음을 만들 때도 조리 시간과 기름 선택이 중요합니다. 센 불에 빠르게 볶는 것보다 중간 불에서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볶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타기 쉬우므로 불 조절에 신경 써야 하며 볶는 과정에서 양파가 천천히 갈색으로 변해가면서 단맛이 살아나면 성공입니다. 양파가 탄다 싶을 정도로 과하게 익히면 유익 성분이 줄어들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색이 은은한 갈색을 띠며 부드럽게 익었을 때 불을 끄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양파차는 특히 중장년 이후 혈압이나 심장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양파를 껍질째 썰어 끓일 때는 약한 불로 오랜 시간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함께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흡수도 도와줍니다. 꿀을 소량 넣어 마시면 부담이 덜하며 공복보다는 식사 후 마시는 것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다만 당이 높거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은 꿀을 생략해도 충분합니다. 양파는 매일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 끼마다 반찬 한두 가지의 양파를 활용하거나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구워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익힌 양파는 자극이 줄어들어 위에도 편하고 단맛이 살아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양파와 함께 먹는 재료가 양파의 흡수율이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기름 외에도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처럼 유황 화합물이 많은 채소 등과 함께 먹으면 몸속 흡수가 더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양파를 먹은 직후 찬물이나 얼음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양파의 활성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재료 하나에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습관 없이 먹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 관리입니다. 양파는 몸속의 불필요한 찌꺼기를 빼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자연의 정화제와도 같습니다. 다만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그 정화작용이 자극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스럽고 현명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고 좋은 식재료를 내 몸에 맞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파의 냄새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양파 특유의 매운 향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항균 작용과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제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를 얇게 썰어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면 자극은 줄이고 성분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중요한 영양소까지 빠져나가니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는 특히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양파 속에는 천연 프리바이오틱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장 트러블이 잦거나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양파를 소량씩 익혀서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생양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조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면역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유황 화합물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천천히 볶거나 찜기에 쪄서 먹는 방식은 자극을 줄이고 면역 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껍질째 찌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껍질 속 성분이 고스란히 식재료 안으로 스며들어 전체적인 영양이 높아집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양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손발 저림이 잦은 경우 꾸준한 양파 섭취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양파를 먹고 난 뒤 속이 메스껍거나 가스가 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었거나 조리 방식이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익힐수록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익힌 양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거나 찌는 과정에서 양파의 단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극적인 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식사 중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때 함께 먹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파를 기름에 튀기거나 당분이 많은 소스에 조리하면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조리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들기름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양파를 가장 이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점심 식사 전입니다. 이때 섭취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소화기관의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양파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간단한 양파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은 하루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잠자기 직전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휴식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파의 휘발 성분이 소화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식재료로는 대표적으로 요구르트와 커피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파의 강한 산성과 결합되면 위산 과다가 발생할 수 있어 속 쓰림이나 장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양파 속 알리신 성분의 활성을 방해할 수 있어 양파를 먹고 나서 일정 시간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음식 간의 궁합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양파는 다양한 질환 예방에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 흔하게 겪는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 질환 등은 양파 섭취를 통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며 심장으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에는 별다른 약 없이도 혈압이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을 만큼 양파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협심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파는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혈관이 수축되거나 막히는 것을 예방하려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양파는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전문가의 조언 없이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 몸에 멍이 잘 들거나 잇몸 출혈이 잦은 경우라면 양파 섭취량을 줄이거나 조리된 상태로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파는 두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 산화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 저하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데 양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이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꾸준한 양파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 속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뇌에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이 안정되어 뇌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눈의 피로나 시야 흐림을 자주 겪는 경우에도 양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양파꿀처럼 특정 방식으로 가공한 양파는 눈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를 구워서 먹거나 끓여서 마시는 방법은 눈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내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파 속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피부 건강에도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도 활발해지고 얼굴색이 맑아지며 건조함이나 칙칙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시기에는 몸속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 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피부결이 부드럽고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파는 감정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오르고 장 기능도 저하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양파에 포함된 천연 성분들은 신경계의 흥분을 완화하고 체내 염증을 낮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취침 전 양파를 익혀 먹는 대신 낮 시간에 차로 마시거나 볶아서 먹는 방식을 택하면 신경을 안정시키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상승 효과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나 꽁치처럼 기름진 생선과 함께 먹으면 양파 속 항산화 성분이 생선의 불포화 지방산과 결합해 혈액 내 나쁜 성분의 산화를 억제해 줍니다. 또한 강황, 마늘, 브로콜리 등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염 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와 함께 먹는다면 양파의 좋은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음식 조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양파를 활용한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2~3번 정도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며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반찬으로 활용하거나 수프나 찜 요리에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하면 자연스럽게 식생활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너무 생생한 양파 향이 부담스럽다면 양파즙이나 양파가루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원재료가 신선하고 가공 방식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섭취하는 사람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체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속이 자주 쓰리거나 트림이 잦은 사람, 장이 예민해 자주 배가 아픈 사람이라면 양파를 익혀 먹는 방식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의 강한 자극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화 기능이 튼튼하고 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생으로 먹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양파를 건강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먹고 중단하는 식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리된 양파를 자주 접하고 자연스럽게 음식에 곁들이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양파 속 항염 성분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파 섭취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에 천천히 볶은 양파를 밥에 곁들이거나 삶은 감자 위에 올려 반찬처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는 방식도 익숙하며 양파 껍질 가루를 살짝 넣으면 음식의 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 3끼 중 1끼라도 양파를 접하면 몸이 점점 적응하고 효과도 서서히 나타납니다. 또한 양파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은 물기가 차면서 부패를 촉진할 수 있으니 피하고 잘 건조된 망에 넣어 걸어두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는 공기 중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쉽게 말라버리거나 단맛이 변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놓은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이틀 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파를 차로 마시고 싶은 경우에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속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려두었다가 생강이나 계피 등과 함께 끓여 마시면 맛도 순하고 효과도 큽니다. 꿀을 넣고 마실 경우에는 체질을 고려해야 하며 위장이 민감한 사람은 꿀 없이 마시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혼자서도 효능이 뛰어나지만 다른 식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항암 효과가 강화되고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유해 성분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육류와 양파는 함께 조리할 때 고기의 산화를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고기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양파를 활용한다면 이런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외 시간에도 양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맛이 없을 때는 양파를 살짝 찌거나 구워서 부드러운 반찬처럼 먹으면 식욕을 돋울 수 있습니다. 날이 더운 시기에는 양파를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샐러드 형태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기름기 없는 생선이나 채소 위에 올려 곁들일 수 있고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양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산성이 강한 드레싱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일상 속의 보통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심코 먹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강식으로만 여긴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파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 한 끼에 양파를 더해보는 것, 그것이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